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이제 건보료를 안 내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면 앞으로 큰일 나는데요. 오늘 이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건보료 부담 없는 금융상품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영상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보료 안 내도 문제없다. 앞으로는 큰일 나는데요. 바로 신용카드도 못 쓰고 대출도 막히게 됩니다.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버팀목 대출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건보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자, 2만원 냈던 분이 7만원 건보료 폭탄을 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버팀목 대출 받았는데 바로 자산 중과로 평가가 돼서 건보료가 대폭 오른 겁니다. 이 이용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늦었지만 이게 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버팀목 대출 받은 분들 건보료가 2만원에서 7, 8만원 이렇게 껑충 올라갔는데요.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약 2만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버팀목 대출을 받고 나서 7만원으로 올랐는데 전세대출 받았는데 제 재산이라니 말이 되나요? 자, 사례자의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A씨는 버팀목 대출로 전세 자금을 마련한 후 건강보험료가 3배 이상 폭등을 했다고 토로를 했는데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16일 국회 의안정부 시스템에 따르면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색칠을 해놨는데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것인데요. 자, 이 제도가 공제 대상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규정하고 있는데 버팀목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실행되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운용 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는 맹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자 A씨처럼 2만원 내던 분들이 버팀목 대출 받았다고 7, 8만원으로 건강보험료가 껑충 뛰게 되었는데요. 자,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버팀목 디딤돌 대출 건수가 약 120만 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평균 24만 건이 이 대출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A씨처럼 건강보험료가 급등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건보료가 안 내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체가 될 경우에는 앞으로 신용카드도 못 쓰고 대출도 막히게 됩니다. 정부가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건보료 체납 시에는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서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건데요. 직장가입자 사업주에게서 지역가입자로 더욱 확대한다고 합니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8월부터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이렇게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서 금융거래 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에만 적용되던 페널티를 확대해서 늘어나는 건보료 체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8월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 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는데요. 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가 등록되면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사용 등의 금융거래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은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납부기 한이 1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체납한 건수가 무려 1만 56건, 총 체납액은 1,935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지역가입자가 4,901건, 29%였고 전체 상습 체납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건보료 안 내도 문제 없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못 쓰고 대출도 막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껑충 뛰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평균 매월 한 20만 원대 납부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보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별표를 해놨는데 이 비과세 소득, 분류과세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정기예금 할 때 ISA 비과세 정기예금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상호 금융이나 저축보험의 상품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건보료 부담 없는 은행 통장과 절세 상품 체크를 해놨는데, 자, 1번 보시면 ISA 비과세 정기예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로 고이자를 받으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상호금융 예탁금은 3천만 원까지, 그리고 상호금융 출자금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건보료 안 내면 큰 코 다친다, 신용카드도 못 쓰고 대출도 막힌다는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건보료 부담 없는 은행 통장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낮춰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